예, 오늘 예정대로 10시에 이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에서 이 제보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장시호 녹취를 뉴탐사가 공개했을 때 제보자가 나와야 되냐? 저는 뭐 의미 없다 생각해요. 이미 장시호가 떠든 얘기들이 다 장시호 목소리로 확인된 이상 그거를 통화를 누가 했냐, 그리고 그걸 녹취를 했냐의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신분이 알려지면 좋긴 한데 그 신분은 그냥 사적인 절친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왜 제보자한테 확인하지 않았냐? 제보자 어디 갔냐? 이거 전부 다 이 핑계와 트집이거든요. 이 결정적인 검찰의 조작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조중동, 한겨레, KBS, MBC 등 이 썩어 빠진 탄핵 선동 매체들의 은폐예요, 그냥 시비 걸고. 자, 근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의 그 제보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꼈긴 했지만은 사실상 자기 그 앞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지금 오후 2시 54분 현재 그 관련 기사를 쓴 매체가 미디어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어디 갔냐고 떠들었던 그 개쓰레기 언론사들 지금 다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기사. 자, 장시호 녹취록 제보자, 특검 검사와 장시호의 사적 관계였다. 그러니까 사실 제보자는 나와서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 말밖에는 특검 검사 김영철과 장시호는 사적 관계였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대를 끼고 있었지만은 나오고 자기가 직접 녹취한 거 맞다. 그리고 1700 파일이다. 이게 조금 의미심장하죠. 왜냐면 뉴탐사는 1300개라 그랬는데 왜 1700개에서 400개가 늘었냐? 제가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더 있다. 뉴탐사로 넘어간 것보다 더 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이 추가가 된 400개가 정말 그건지 아닌지는 이제 자유통일당 법무팀이 분석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제가 이 정광훈 목사나 이 신혜식 대표, 지금 신혜식 대표 신혜수도 이 단독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제보자랑 제가 어떻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특히 태블릿 관련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윤석열 NF 코인이라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대표였다. 그 코인 업체 대표와 장시호는 약혼한 상태. 장시호에 따져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사기꾼과 어울려 뭐하냐. 그때 장시호가 이번 정권에서 까불지 마라. 큰 코 다친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증교사했던 검사 세력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이걸 믿고 까문 거겠죠. 그래서 당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자를 통해 밝히게 됐다. 이 제보자는 지금이라도 내가 진실을 알고 내가 진실을 아는데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바라라. 이것으로 답변 대신하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기자회견의 이 제목은 박근혜 탄핵은 조작이었다. 신혜수 이제 기자들이고 이 기자들이 꽤 왔는데도 지금 보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가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늘 강조하지만 필리핀이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이 권력층의 범죄 비리 행위는 아예 보도가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전락됐고 그런 나라로 만든 놈들이 누구냐? 박근혜 만세, 윤석열 만세, 이재명 만세, 조국 만세, 문재인 만세 부른 그 개돼지 국민들이에요. 이제 그냥 권력층의 비리는 끝났다니까. 안 나와 안 나와 보도가. 그리고 어제 이제 뉴탐사에서는 이제 김영철에 의해서 박주성 검사의 실명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요 이 사방팔방에서 다 파헤치고 폭로하고 터져 나와서 이거 못 막습니다. 나는 이 언론사 특히 공영 언론 이 KBS, MBC 이놈들에게 내가 경고하는데 니네들이 보도 안 한다고 이게 은폐되냐 이거야 이게. 이 진실의 힘 자체로 막 굴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KBS나 MBC 폐지 시킬 때 나중에 이제 입도 못 열 겁니다. 이제 KBS나 MBC 이런 애들. 박주성이는 누구냐? 장시호를 직접 수사했다. 특히 장시호 태블릿 PC를
입수할 때 직접 수사한 검사가 박주성이어서 첫날에 이 장시호와 이 박주성이가 L자 패턴을 조작한 그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이 박주성이는. 압수조서 있잖아요. 이게 2017년 1월 5일 이 박주성이가 이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 물건으로 받았다. 이 내용인데 우리가 뭐 이건 다 갖고 있죠. 그 박주성이가 계속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장시호에게 위증교사한 좀 정황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어제 이거를 이제 이 뉴탐사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장시호가 2023년 5월 5일 이때가 뭐냐? 최서원이 장시호가 한 거 아니죠. 특검에다가 태블릿 PC 내 거라 그랬으니까 내놔. 내가 가서 검증하겠다. 그 소송에서 최서원 측이 우세를 점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마 특검은 장시호에게 네가 증인으로 나가서 네가 또 거짓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태블릿 PC를 뺏기면 우리가 죽으니까 한번 막아봐라. 그렇게 장시호를 또 협박과 회유할 때일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봉지욱 기자가 이때 접근해요. 뉴스타파에 봉지욱 기자가. 그래서 이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데 2023년 5월 5일 날 문자로 김창진 검사 김창진이도 역시 이 조작 세력에 감당했다가 이번에 이 중앙지검에서 물먹은 검사죠. 그리고 박주성 검사 아까 했던 이 태블릿 L자 조작의 주범. 어방용은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인데 특검에서 이 포렌식 IT 담당을 맡아서 아마도 장시호 태블릿 조작의 주범 중에 주범일 거예요. 그래서 봉지욱 기자 이런 식으로 막 이 검사들과 이 봉지욱 기자가 막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10시 9분부터 10시 2분부터 10시 9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장시호가. 그러니까 뉴탐사 측에서는 봉지욱 기자와 만나기 전에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야 나 지금 봉지욱 만날 거니까 니네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만약에 나를 배신하면은 내가 봉지욱한테 다 까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협박을 했을 거다 장시호가. 그리고 장시호는 봉지욱을 만나서 나 검사들하고 내가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 검사들과 태블릿 PC 대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봉지욱한테. 그러니까 이때도 검사들하고 막 통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타파에 나중에 나왔을 때는 나는 검사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또 거짓말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강진구 기자는 이날은 태블릿 PC 반환 소송이 되고 있던 중이었고 원고는 최서원 씨였다. 검찰의 패색이 짙던 시점, 그래서 검찰 측에서 태블릿 반환 소송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시호를 증인으로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점. 그래서 나중에 봉지욱 기자 만났다. 봉지욱 기자 만남을 전후해 검사들과 연락을 주고 말았다. 자, 봉지욱 기자는 뉴탐사 측에 태블릿 PC 관련 취재차 장시호를 만났고 장시호는 이날 검사들과 태블릿 PC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거 다 드러나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이 태블릿 PC가 반환될 것 같으니까 이 장시호와 검사들이 서로 짜고 또 한 번의 위증을 통해서 반환을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배후에 우리가 최순실 뒤에 미디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막 장시호가 법정 나왔다가 거짓말하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직통 다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온 거지 장시호가. 2심에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장시호. 1심에서 져가지고 태블릿 PC를 뺏겼는데 2심에서 지금 장시호를 증인 신청했어요. 이 한동훈이가.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시호는. 자, 우리가 박주성이가 이제 이 장시호의 이지훈 변호사에게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는 경위인데, 음, 그러니까 장시호를 지금 이 박주성이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허브 이지훈 변호사가 금일 오후에 태블릿 PC 1개를 특검에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진술인 그 경위를 알고 있나요? 예, 제가 어제 최순실 집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되었다면서 무엇을 들고 나왔냐고 조사를 하였다. 근데 제가 예전에 최순실 집에서 가져온 태블릿 PC가 생각이 나서 오늘 오전에 이지훈 변호사 접견할 때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려고 부탁하였다. 요 CCTV 촬영 이거 6년 만에 재판에 내놨는데
장시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까맣게 칠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장시호가 아닌 사람을 얼굴을 숨겨서 장시호라고 또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은 그냥 걸렸다 합니다. 증거 조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주승이가 묻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희 특검 수사팀에서 위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검사나 경찰이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 있습니까? 마치 확인을 받듯이. 사실은 뭐냐? 특검이 갖고 있던 태블릿 PC를 장시호에게 주고 네가 갖고 온 걸로 해라. 이렇게 위증교사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시호한테 딱 확답받는 거죠. 우리가 달라 그런 거 아니죠. 네가 알아서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또 위증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진술이는 위 태블릿 PC의 비밀번호 패턴 알고 있는가요? 예, 최순실이 사용하던 휴대폰 태블릿 PC 모드 비밀번호 패턴이 L자로 똑같습니다는 또다시 위증을 하죠. 최서원은 비밀 패턴을 설정한 바도 없었고 이 태블릿 PC도 비밀 패턴이 설정된 바가 없는 거를 장시호와 박주성이가 지들이 그냥 L자를 조작해서 쳐놨습니다. 이날 바로.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광훈 목사가 오늘 이제 이 총평을 좀 했는데 뭐 오늘은 뭐 태블릿 PC 관련된 얘기는 뭐 안 나왔어요. 뭐 아직까지 좀 이 정광훈 목사 쪽에서 볼 땐 그게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한테 사실 확인했다는 얘기는 정광훈 목사가 결국 태블릿 PC까지 간다는 얘기죠. 뭐 거기까지 갈 생각 없다면 저하고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김영철 검사가 어떻게 장시호를 농락했는가가 핵심이다. 2년 동안 1700개. 장시호가 검사들에게 농락을 당해 거짓 증언했는데 거짓 증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를 최서원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장시호가 증언한 거. 그 한마디 때문에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최순실의 변호인 측에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지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 금고를 다 치웠겠지 거기 있겠냐고 해서 안 받아들였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미 박근혜 삼성동 사저는 초반에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장시호의 말이 나와서 압수수색 간 게 아니고 이미 박근혜 집을 털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구속된 다음에.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때도 금고고 뭐고 현찰이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성동 집에 이 비밀금고가 있다. 그들 안에 돈으로 정유라와 손자를 키워라. 최순실이가 이렇게 장시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걸로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천으로 묶여서 뇌물죄로 처벌받았는데 뭐 최순실이든 박근혜든 이 말에 대해서는 다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혀낸 것만 해도 사실 제 역할 다 한 거예요. 아니 언론사가 밝혔으면 끝난 거지. 이 밝힌 걸 갖고 정치 권력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를 그것까지 돌파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법조비리, 이거 법조비리 수준이 아니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 국가 내란 비리인데, 그걸 밝혔으면 끝난 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는 4년 전에 다 1PC 문제는 밝혔는데, 뭐 보수 변절자들 플러스 알파, 뭐 촛불, 이 권력에 타락한 놈들이 이 진실을 은폐하니까, 거기다가 조중동, 한겨레, 오마이뉴스, KBS, 뭐, 재벌들, 이거를 미디어 측 혼자서 돌파하는 거는 그러니까 8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 목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뒤늦게 보수 인양 들어와서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부르는 놈들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으세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창경이나 뭐 서정욱 이런 인간들하고는 이건 보수가 다 끊어버리고 최소한 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 이 조작 사건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정통적 보수만 네트워크를 따로 모아서 그 중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광훈 목사는 박근혜를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박근혜 사저를 그냥 뭐 이 왕창 가가지고 포위를 하던
박근혜를 쳐들어가서 박근혜 입으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광훈 목사한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한동훈에 줄 서 있는 그 어용보수 사이비 보수하고는 완전히 선긋고 척결시켜야 되는 거. 이거는 이 전쟁이거든요. 이게 정광훈 목사가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싸움인지 아마 해보면 알 텐데 이거 막으려고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냐, 윤석열 한동훈에 줄 서 있는 보수와 딱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압박을 가야 돼. 니네 한동훈 만세 부르면 이제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1차가 그거, 2차는 뭐냐, 유영아를 잡아다가 꿀 앉혀가지고 자백을 받던지 박근혜를 불러내든지. 저는 정광훈 목사 역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가 뉴탐사하고 또 촛불하고 또 연대대통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제 촛불대 태극기가 아니야. 촛불 태극기가 아니고 그 사기 조작 날조 탄핵으로 해먹은 세력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심을 갖고 반대한 세력, 그 세력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영길 대표적으로 소영길. 촛불 때 당연히 촛불을 지지했는데, 야,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촛불이라는 게 이 검사들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다. 일단은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가되 일단 잡아보자. 검찰 범죄 잡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촛불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 저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했던 그 태극기는 다시 돌아와야지. 탄핵 무효했다가 윤석열 한동훈 만세하는 놈들, 이놈들은 개돼지들이, 그러니까 돌아와야지. 그래서 성찰할 수 있는 촛불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태극기가 다시 모여서 윗대가리들, 이 탄핵으로 해먹은 문재인 이런 놈들, 윤석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조중동, 한겨레, KBS, MBC 이런 놈들, 이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을 벌여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야, 이거 적이 너무 세지 않냐, 이게 무섭지 않냐, 그러면 포기해야 돼. 정광훈 목사도 겁먹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쨌든 8년 동안 제가 뭐 정광훈 목사하고 저하고 거의 15년 16년 이상 활동 같이 했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가 실질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저 도움 많이 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태블릿 PC를 파헤치기 시작할 때부터는 정광훈 목사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저한테 아무 도움 준 거 없잖아요. 제가 태블릿 PC를 파헤칠 때는. 그러니까 8년 동안 보수에서 유일하게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그리고 진짜 이 뭐 회사가 그냥 뭐 휘청휘청 하면서까지 이 8년 동안 진실을 밝혀낸 건데, 이 정도 밝혀냈는데 이걸 갖고 이 사회운동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진실 파헤치는 거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타겟이 딱딱 잡혀 있잖아요. 어용보수를 치고 유영아 박근혜 잡아버리고 뭐 어렵지 않죠. 아니, 그리고 또 생각 있으면 까짓거 재벌이 뭐가 무섭습니까? SKT 본사 한 1만 명 이 포위해가지고 최태원이 자백하나, 뭐 그런 집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그런 것까지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꼴통 보수들한테, 이거는 성찰된 촛불과 손을 잡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또 보수 논리 내세워가지고 진영 논리 가우쳐서 진영 논으로 막 가두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는 밝히겠다는 성찰된 촛불하고도 정광훈 목사가 직접 손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회운동으로서 그건 결격 사유죠. 지금 좌우가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좌우가 안 되는 게 자기들 진영의 그 우두머리들의 이익에 부역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전체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